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맹호이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맹호이서란 사나운 호랑이가 쥐가 된다는 뜻으로 범도 위엄을 잃으면 쥐 신세가 되듯이 제왕도 권력을 잃으면 권신의 제어를 받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처량한 신세에 놓인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다이어 선수입니다. 그는 빅클럽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인맥을 살려 지인 회사 취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국 더선은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잃고 옛 스승 조세 무리뉴 AS 로마 감독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무리뉴 감독 역시 수비 보강의 일환으로 다이어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만 350경기 이상 출전한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그는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고 지난 시즌까지도 토트넘 수비를 지켰지만 다이어는 느린 발과 잦은 실수, 그리고 부족한 판단력과 불안한 빌드업 등으로 지적받은 끝에 방출 명단에 올랐습니다. 결국 다이어는 시즌이 개막한 뒤 여전히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다이어를 전력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는 여름 이적 시장부터 계속 이적설이 나왔지만 본인이 풀럼 등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적 시장 막판에 바이에른 뮌헨에 여고퍼를 넣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유 계약 이적을 주장하던 다이어는 아예 토트넘 경기에서 제외되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차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 빠르게 팀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떠오른 것이 무리뉴 감독의 로마입니다. 로마는 주전 센터백 선수들은 기대 이하의 활약으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경기에서 3승 2무 3패로 수비가 불안한 로마는 겨울 이적 시장서 수비수 보강을 천명했습니다. 단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로마는 결국 저렴하거나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수비수를 찾고 있습니다. 더선은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그는 여전히 유로 출전을 희망하기에 로마에서 주전으로 나오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라도 다이어를 보내줄 것이며 그는 다이어를 보내고 다른 수비수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10여 년을 보낸 다이어는 한때 토트넘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했던 만큼 다양한 능력을 보유했으며 주로 센터백으로 뛰며 빌드업에 장점을 보였고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질 때면 다이어 역시 잔실수를 남발하곤 했습니다. 능력은 다양하지만 특출난 장점은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의문들이 다이어를 따라다녔음에도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계속 주전 수비수로 기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토트넘 수비의 붙박이었던 다이어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 대거 변화를 예고했고 특히 수비진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으며 다이어는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 더 벤을 중심으로 센터백 선수들을 꾸렸고 다이어가 사라진 수비진의 변화는 토트넘의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트넘은 개막 후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1위에 올라있지만 다이어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다이어는 이적을 원치 않았습니다. 토트넘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토트넘은 다이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클럽과 논의가 오고 가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도 관심을 드러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로마는 현재 재정적 페어플레이 때문에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나 자유계약 영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다이어가 로마행을 선택한다면 예전 토트넘에서 자신을 주전으로 활용했던 무리뉴 감독과 다시 재회하기에 다이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제 무리뉴 감독도 AS 로마 사령탑 부임 새 시즌 만에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2004년 첼시를 맡은 뒤로 3년 만에 스스로 팀을 떠나거나 시즌 도중 경질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첼시와 맨유, 그리고 토트넘에선 시즌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잘렸습니다. 무리뉴식 선수단 운영법은 새 시즌 만에 한계에 봉착한다는 한계가 있어 무리뉴 3년차 징크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2021년 지휘봉을 잡은 로마에서도 어김없이 부임 3년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임 첫 시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며 로마의 11년 무관을 끊었고 로마 도심의 무리뉴 벽화가 새겨질 정도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2023-2024 시즌 8라운드 현재 3승 2무 3패, 승점 11점에 그치며 10위에 처져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초반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는 부진으로 리그 순위가 16위까지 추락하자 내 경력을 통틀어 최악의 출발이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반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에 AC 밀란과 홈경기에서 패한 뒤 로마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등 현지 매체는 로마 수뇌부가
벌써 무리뉴 감독 후임으로 한지 플릭 전 독일 대표팀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별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뉴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 전력 보강을 통해 반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토트넘 시절 중용했던 에릭 다이어가 1순위 타깃이라고 전해졌지만 무리뉴 감독이 1월까지 감독직을 유지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다이어 말고도 나가야 할 선수들이 2명이나 더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특히 내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을 얻는 선수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반 페리시치가 거론됐습니다. 이 매체는 페리시치가 이미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달 훈련 도중 접촉 없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고 페리시치는 내년 2월에 35살이 되기에 그가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지난해 인터밀란을 떠나 FA로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자신의 전술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페리시치를 적극 원했습니다. 주전 자리를 꿰찬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4경기 1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였습니다. 하지만 3백을 활용했던 콘테 감독이 떠나고 4백 전술을 쓰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활용법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었기에 일단 팀에 남았지만 시즌 초반 리그 5경기 교체로만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부상을 당하며 최소 5개월 이상 이탈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사실상 이적이 유력한 위고 요리스입니다. 요리스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주전 골키퍼를 맡았는데 올랭피크 리옹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그는 입단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현재 토트넘 11년 차인 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6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동안 대체자 영입설은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스는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 생활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라는 대체자를 데려왔고 손흥민을 새 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요리스가 여전히 토트넘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 경기 출전 명단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요리스는 적절한 제안을 받으면 1월에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여름 토트넘과의 동행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요리스와 다이어가 떠나면 손흥민이 토트넘 최장기 근속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뛰고 있는 선수 20명의 흥미로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오래 뛰고 있는 선수는 골키퍼 요리스입니다. 요리스는 11년 1개월째 토트넘 소속입니다. 그 다음은 미드필더 다이어로 다이어는 2014년 8월 2일에 포르투갈 명문 스포르팅 CP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으며 현재까지 9년 2개월째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둘 모두 현재는 전력 외 선수로 분류돼 2023-2024 시즌에 단 1분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토트넘 장기 근속자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28일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2015-2016 시즌부터 이번 2023-2024 시즌까지 뛰고 있으니 무려 9시즌째 토트넘의 유니폼만 착용해왔습니다. 손흥민은 9시즌 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공식전 381경기 출전해 151골과 8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EPL 기록만 살펴보면 276경기에 나서 109득점과 58도움을 했습니다. 이적 첫 시즌을 제외하고 7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도 벌써 6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부터 정식 주장으로 선임됐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새 감독은 기존 주장 요리스에게서 주장 완장을 빼앗아 손흥민의 팔뚝에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토트넘 모든 구성원이 좋아하는 선수고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했으며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요리스와 다이어가 팀을 떠난다면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에게는 축포나 다름없습니다. 요리스와 다이어는 손흥민과 언쟁이 있던 선수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에도 충돌했는데 그때마다 손흥민은 당황했습니다. 또 요리스와 다이어는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수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손흥민에게 야단치듯 말했고 순둥이 손흥민 또한 이들에게 소리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요리스와 다이어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하에 지루한 수비 축구를 완전히 뜯어고쳤고 매력적인 공격 축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소리나 지르던 요리스와 다이어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배치시키는 손톱 전략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6골을 터뜨리며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또 팀을 하나로 묶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 열풍이 곧 포스테코글루 열풍입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건
엄청난 운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전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된 후 수많은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되었고 이 중 몇몇은 레비 회장을 직접 만나 협상을 펼치기도 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6번째 순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까지 기회가 넘어온 것입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른 것인데 선호도에서 앞서 있던 감독 중 한 명이라도 감독직을 수락했다면 지금의 포스테코글루 열풍은 없었습니다. 이런 비화를 잉글랜드 출신 수비수 스콧 민토가 공개했습니다. 현재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영국 토크스포츠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를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든 간에 토트넘의 완벽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토트넘과 정말 잘 맞는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토는 매체를 통해 지금 우리는 토트넘이 4위 안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토트넘이 크리스마스까지 그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우승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궁합이 안 맞았던 선수들이 모두 토트넘을 떠나고 감독마저 좋은 스승으로 모시게 된 손흥민의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영미권에서는 시적정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착한 선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 선수들까지 모두 챙기고 팬들에게도 잘하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반면 어떤 선수들은 자신이 고참 선수라고 소리나 지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이런 선수들은 말로가 비참합니다. 착한 손흥민 선수는 티를 내지 않겠지만 축포를 터뜨려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부디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어 소리나 지르던 선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